여러분, 최근 서울 부동산 시장에서 정말 믿기 힘든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의 서울숲 한신더 휴 60평방미터 아파트가 한때 16억 9천만 원에 거래되었지만 지금은 10억 원까지 무려 6억 9천만 원, 40.8%나 하락했습니다. 이 정도면 가격 조정이 아니라 거의 반값 할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런 고가 아파트가 이렇게까지 큰 폭으로 떨어지는 건 대체 무슨 이유일까요? 단순히 위치가 좋다고 안심할 수 있는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제는 눈으로 직접 보는 것만으로는 시장의 진짜 흐름을 절대 알 수 없다는 증거예요. 이런 현상은 성동구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강남 불패의 상징과도 같던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195평방미터 역시 71억 3천만 원에서 65억 원으로 단기간에 6억 3천만 원이 하락하는 사례가 나타났습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죠. 이제는 이른바 발품만 팔아서는 절대 좋은 집을 찾을 수 없는 시대가 왔습니다. 시장이 너무 빠르게 변하고 예전과는 다른 변수들이 가격을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과거의 성공 방정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아요. 이제는 눈에 보이는 것 너머의 데이터가 부동산 시장의 핵심 열쇠가 된 겁니다. 집값이 이렇게 요동치는 배경에는 복잡한 시장 변화와 정책 영향이 숨어 있습니다. 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잠정치는 전월 대비 0.59% 하락하며 7개월 만에 하락 전환이 예상되는데요. 특히 강남 3구를 포함한 동남권의 하락폭이 2.96%로 가장 컸습니다. 용산구 신동아 141평방미터 또한 43억 1천만 원에서 38억 7천만 원으로 4억 4천만 원이 떨어졌죠. 이런 하락세는 5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급매물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됩니다. 정책 하나가 이렇게 시장 전체를 움직일 수 있다는 걸 모르면 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강남은 집값이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라 생각하지만 이런 통념이 깨지는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강남구 레미안 강남 힐즈 92평방미터 역시 17억 4천만 원에서 13억 원으로 4억 4천만 원, 무려 25.1%나 하락했습니다. 이는 강남 불패라는 공식이 절대적이지 않으며 외부 충격과 정책 변화에는 강남 역시 예외일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 오히려 서남권 등 서울 외곽 지역은 소폭 상승하며 서울 내에서도 지역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음을 데이터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막연한 믿음보다는 정확한 데이터를 봐야 하는 이유죠. 그렇다면 이 복잡한 시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잡을 수 있을까요? 해답은 바로 데이터 임장에 있습니다. 데이터 임장이란 발품, 손품을 넘어 빅데이터와 AI 기술을 활용해 부동산 정보를 심층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말해요. 단순히 현장만 둘러보는 게 아니라 숫자로 시장의 맥을 짚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 광진구 우성 1 80평방미터 아파트가 최근 17억 5천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3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 이런 변화의 원인과 향후 전망까지 데이터로 예측하는 것이 데이터 임장의 핵심입니다. 내 발품으로는 절대 알 수 없는 정보들이 데이터 속에 담겨 있거든요. 데이터 임장이 단순히 어렵고 복잡한 일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미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의 데이터 임장을 도와줄 강력한 도구들이 등장했거든요. KB부동산은 집 찾는 AI를, 네이버페이 부동산은 AI 집찾기 서비스를 통해 마치 공인중개사와 대화하듯 자연어로 매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울에 10억 이하고 방 2개 이상, 광화문에서 대중교통으로 1시간 이내 아파트처럼 말이죠. 서울 성동구 극동 148평방미터 아파트가 21억 5천만 원에서 18억 원으로 3억 5천만 원 하락했는데 이런 복잡한 가격 변동도 AI는 패턴을 찾아낼 수 있답니다. 이런 AI 서비스는 단순 검색을 넘어 AI 브리핑 기능까지 제공합니다. AI가 해당 매물의 입지 정보, 주변 환경, 학군, 교통 등 중요한 정보를 공인중개사처럼 요약해주거든요. 수많은 임장 후기를 일일이 찾아볼 필요 없이 핵심 정보만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거죠. 서울 송파구 현대 85평방미터 아파트가 19억 2천만 원에서 16억 원으로 3억 2천만 원 떨어졌는데 이 단지의 교통, 학군 등 핵심 브리핑을 AI가 해준다면 훨씬 효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물리적 임장의 한계를 보완하고 정보 탐색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거죠. 하지만 이런 데이터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면 오히려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GTX 개통 집값 급등이라는 공식인데요. 많은 분들이 GTX 노선이 개통되면 무조건 집값이 오를 거라 믿잖아요. 하지만 GTX-A 노선 개통 이후 파주 운정신도시의 매매가는 개통 직전 대비 15주간 평균 1.25% 하락했어요. 심지어 화성 동탄의 일부 단지는 개통 전 22억 원대에서 개통 후 19억 원 이하로 떨어졌죠. 강남구 레미안 대치 팰리스 151평방미터가 3억 원 하락한 것도 단순히 고가라서가 아니라 이런 시장의 복합적인 상황과 맞물려 나타난 현상일 수 있습니다. 선반영 여부와 초역세권이 핵심이에요. 또 하나의 흔한 오해는 높은 전세가율이 무조건 투자 기회라는 생각입니다.
전세가율이 높으면 전세 끼고 매수하는 이른바 갭투자에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서울은 전세 매물이 2년 새 절반 가까이 급감하며 전세가가 급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2.1%로 전월 대비 소폭 상승에 그쳤습니다. 송파구 문정내미안 151평방미터도 2억 9천만 원 하락을 경험했죠. 매매가 상승세가 둔화되는 상황에서 전세가 상승이 매매가를 끌어올리지 못하고 오히려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이 무주택 실수요자들을 매매 시장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의미예요. 숫자만 보고 섣불리 판단해선 안 된다는 거죠. 현재 서울 아파트 시장은 미묘한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2026년 4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은 0.10% 상승하며 5주 연속 상승폭 둔화가 이어졌는데요. 강남 11개구는 강남구 마이너스 0.06%, 서초구 마이너스 0.06%가 하락하며 약세를 보였고 강북 14개구는 강북구 0.27%, 동대문구 0.20% 등에서 상승했습니다. 강남구 경남노년 60평방미터 아파트가 2억 9천만 원 하락한 것만 봐도 강남권 약세와 외곽 강세 구도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지역별 양극화는 매수 심리 지수에서도 드러나는데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은 98.9로 서울 5대 권역 중 유일하게 기준선인 100아래를 기록했습니다. 매수 심리 지수 100아래는 100명 중 팔겠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이 지표 하나만 봐도 지금 강남은 관망세가 짙다는 걸 알 수 있죠.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2026년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 가격은 6억 149만 원으로 2022년 10월 이후 41개월 만에 다시 6억 원 선을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2026년 2월 전국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8.3%를 기록하며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어요. 서울 서초구 아크로리버파크 60평방미터 역시 43억 9천만 원에서 41억 원으로 2억 9천만 원 하락하며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세 매물이 2년 새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계속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하기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매나 신규 분양 기회를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더 유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복잡한 시장 상황 속에서 전문가들의 의견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2026년 서울 아파트 시장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며 서울의 고질적인 공급 부족과 수도권 유입 수요 증가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반면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실장은 2026년 부동산 시장이 강보합세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며 정부가 생산성 있는 산업으로 돈을 이동시키려는 의지가 강하다고 언급했죠. 마포구 현대 85평방미터 아파트가 9억 8천만 원에서 7억 원으로 2억 8천만 원이나 하락한 것처럼 이런 상반된 예측 속에서 자신만의 판단 기준을 세우려면 역시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이 필수적입니다. 서울 아파트 매수 심리 지수 또한 지역별 양극화를 여실히 보여줍니다. 2026년 4월 둘째 주 서울 매매 수급 지수는 103.5로 횡보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강남 3구가 포함된 동남권 지수는 98.9로 서울 권역 5곳 중 유일하게 기준선인 100아래로 집계되었습니다. 반면 서북권 106.1, 과서남권 106.4은 100을 넘어 상승세를 보이고 있죠. 영등포구 영등포아트자이 85평방미터는 15억 7천만 원에서 13억 원으로 2억 7천만 원 하락했는데 매수 심리가 낮은 강남권보다는 상대적으로 매수 심리가 높은 지역에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 지수가 100이하면 팔려는 사람이 많고 100 이상이면 사려는 사람이 많다고 이해하시면 쉬워요. 거시경제 데이터도 우리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기준금리는 2.5%로 동결, 2026년 3월 기준 되어 있고 주담대금리는 4.32% 수준입니다. 이건 3억 원 대출 10월 상환금이 지난달보다 크게 변동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지만 가계대출 잔액은 1331조 원을 넘어서며 계속 증가하고 있죠. 강남구 레미안 블레스티지 85평방미터가 35억 원에서 32억 5천만 원으로 2억 5천만 원 하락한 것 역시 이런 금리와 대출 상황이 고가 아파트 시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대출 비용이 커지면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선뜻 매수하기 어렵거든요. 이 모든 것이 경제 지표를 데이터로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첫째, 데이터 임장을 통해 효율적인 정보 탐색을 습관화해야 합니다. KB부동산의 집차는 AI나 네이버페이 부동산의 JI 집찾기 같은 플랫폼을 적극 활용해서 원하는 조건의 매물을 빠르게 탐색하세요. 예를 들어 송파구 송파파크데일 1단지 84평방미터가 13억 6천만 원에서 11억 3천만 원으로 2억 3천만 원 하락했는데 이 가격이 내가 설정한 조건에 부합하는지,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지 등을 데이터로 정확하게 분석하는 거죠. 이는 시간과 노력을 절약하고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데 필수적입니다. 둘째,
GTX 등 개발 호재 지역에 투자할 때는 초역세권 여부와 호재의 선반영 정도를 데이터로 반드시 분석해야 합니다. GTX-A 동탄역 인근의 동탄역 시범 더샵 센트럴시티 전용 84평방미터는 2016년 5억 7천만 원에서 2026년 3월 14억 4천만 원으로 약 8억 7천만 원 상승했지만 역에서 다소 거리가 있는 단지는 상승폭이 크게 달랐습니다. 단순히 역세권이라는 막연한 기준보다는 역에서 도보로 얼마나 가까운 초역세권인지, 그리고 해당 호재가 이미 가격에 상당 부분 선반영되어 있는지를 실거래가 데이터와 시세 추이를 통해 면밀히 분석해야 성공적인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운정신도시 아파트 가격 하락 사례를 다시 한번 상기해보세요. 셋째, 불안정한 전세 시장에 대한 대응 전략을 미리 세워두셔야 합니다. 서울 아파트 전세 매물이 2년 새 절반 가까이 급감하고 전세가 급등, 월세화 가속화 등 임대차 시장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거든요. 주택산업연구원은 2026년 서울 주택 매매 가격이 4.2%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지만 전세 시장의 불확실성은 여전합니다. 따라서 무주택 실수요자라면 계속 오르는 전세금을 감당하기보다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신의 예산과 조건에 맞는 지역의 매매 또는 신규 분양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장기적인 주거 안정에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세에 묶여있기보다는 과감하게 움직일 때라는 거죠. 그럼 내 예산으로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만약 자기 자본 1억을 가지고 있고 월 상환금 100만 원을 생각하고 있다면 30년 원리금 균등 기준 약 2.8억까지 대출이 가능해요. 그럼 총 3.8억 규모의 아파트를 볼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 마포구 현대 85평방미터가 최근 7억에 거래되었는데 만약 전세 2.5억을 낀 갭 투자를 생각한다면 4.5억의 자기 자본이 필요할 거예요. 연봉 5천만 원 기준이라면 대출 상환 비율 40% 적용 시 최대 대출 3.2억까지 가능해서 총 매수력은 4.2억이 됩니다. 이렇게 내 자금 상황을 데이터와 대출 가능액에 맞춰보는 것이 첫걸음입니다. 넷째, 부동산 정책 변화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추적하고 활용해야 합니다. 2026년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같은 정책 변화는 강남권 등 특정 지역의 급매물을 증가시켜 실거래가 하락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 박원갑 수석부동산 전문위원도 다주택자들이 시세보다 싼 급매물을 내놓은 것이 실거래가 지수 하락 전환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죠. 이러한 정책적 변동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간 데이터로 추적하고 이를 자신의 매매 또는 투자 시점에 반영하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뉴스 기사를 넘어 정책이 숫자 데이터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직접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데이터 임장을 지금 당장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1단계,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접속해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의 아파트 실거래가 추이를 확인하세요. 2단계, 네이버 부동산이나 KB부동산 앱을 켜서 해당 지역의 매물수 변화, 전세가율, 매수심리지수를 직접 확인해보세요. 매수심리지수가 100이하면 팔려는 사람이 많다는 뜻이고 전세가율 80%는 10억 집인데 8억이 전세라 집주인이 실제로 넣은 돈은 2억뿐이라는 의미입니다. 3단계, 이 데이터들을 조합해서 나만의 투자 체크리스트를 만들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습관을 들이는 겁니다. 이런 작은 습관이 여러분을 현명한 투자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막연한 희망이나 불안감에 기대는 대신 정확한 데이터로 내 집 마련과 부동산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일 때입니다. 복잡한 시장일수록 데이터는 길을 밝혀주는 등대가 될 거예요. 오늘 당장 KB부동산 앱을 켜서 관심 지역의 전세가율과 매수심리지수를 확인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 내 집 마련 데이터를 놓치지 마세요. 모든 투자 판단은 본인 책임입니다.